내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이 있은 뒤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에선 여야 입장 다르지 않을 겁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강조하는 빈도 높아지긴 했습니다. 실제 그런 건지 또 탄핵 정국 이후 국정은 어떻게 될지 정치부 이채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최근 들어 이재명 대표와 경제, 외교 이걸 부쩍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여권에서는 벌써부터 대권 행보하냐 뭐 이러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는데요. 제1야당 대표로서 조속히 국정 공백 사태를 매듭짓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물론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한 말이지만 적어도 경제나 외교 분야에 대해선 공백 최소화가 최우선이란 점을 분명히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제도 그러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면서 국무총리까지 탄핵하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모습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 다음으로는 한덕수 총리 탄핵이 불가피하다 이런 기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총리까지 탄핵이 된다면 다음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가 맡게 됩니다. 또 추가로 탄핵이 이뤄지면 정부 조직법에 규정된 권한대행 승계 서열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네. 자, 물론 현재로는 가정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총리와 장관들까지 줄줄이 탄핵이 된다면 정부 기능 마비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해 21명입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이중 과반인 11명 이상이 돼야 합니다. 현재 법무, 국방, 행안, 여가부 4곳의 장관이 자진 사퇴나 탄핵안 가결 등으로 정족수에서 빠져 있는데 여기에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한 한 총리와 고용부, 농림부 장관에 이어서 추가로 장관 3명이 더 탄핵되거나 사퇴할 경우 국무회의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자,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면 네. 예를 들어 뭐 거부권 같은 거 이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 권한대행이 행사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과연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해석이 엇갈리긴 하지만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고건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권, 즉 제2요구 역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어서 국무회의가 무력화될 경우 거부권 행사도 불가능해진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이 입법권을 통해 정부 기능까지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옵니다. 네, 그럼 국회가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는 뭐 그런 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6개 법안에 대해서 지금 탄핵을 앞두고 있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거 뭐 그렇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런 해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권 원내대표는 원론적인 얘기라고 했지만 탄핵 국면에서 국정 기능까지 마비될 경우 여권에 미칠 파장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내일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윤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할 경우 국정 기능 상당 부분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최소한의 대야 견제는 이어가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네, 뭐 대통령 탄핵이야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거라고 치더라도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까지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겠군요.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